오늘 이제 파워포인트 첫날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이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이렇게 P자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으시면은 얘를 실행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얘가 없다면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어요. 오피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파워포인트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시고 나면은 창이 이제 이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게 되고, 다음에 실행하실 때는 모든 프로그램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 목록 있잖아요. 목록, 이 목록에 파워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목록이 직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강사들은 이것저것 많이 실행을 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에 가셔서 오피스에 가셔서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를 다시 실행하시면 되죠. 예.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놔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엑셀을 했었잖아요. 그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엑셀이 하는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 시트. 그러니까 표 계산한다 그래. 표 계산. 가로 세로 이렇게 칸을 쳐놓고 줄을 쳐놓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 놓고 계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뭐 하는 거냐? 프레젠테이션 한다라 그래. 우리말로는 표현이라 그래. 표현. 파워포인트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보통 그래요. 야, 오늘 PPT 할 건데, 그래. PPT가 뭐냐면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 파일.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자료가 PPT라 그래요. 파워포인트 줄임말로 쓰는데, 그럼 도대체 파워포인트는 뭐 하는 거냐? 프레젠테이션 한다. 우리말로 표현한다. 표현. 뭐를 표현하느냐 이거지. 내 생각을 우리 팀의 생각을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김연아 선수도 가가지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 뭐 또는 사회, 단체, 개인의 생각을 누구에게? 남에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3자에게 전달해야지. 전달. 내 생각을 전달해야지. 이걸 우린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표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도 알아듣긴 하지만 이왕이면 말로 해주면 좋잖아. 이만큼 사랑합니다. 저만큼 사랑합니다. 뭐 선물도 주고 뭐도 꽃다발도 주고 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글도 써야죠. 글자. 얘네 글자도 넣어야 돼요. 근데 글자만 잔뜩 집어넣으면 소설책 같잖아. 그래서 뭐도 합니까? 그림도 가져와요. 도형도 가져오고요. 소리도 가져오고요. 영상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막 움직이게도 해.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제3자에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파워포인트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컴퓨터를 잘하고 못하는 거를 떠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를 잘 디자인해야 돼.
뭐 글 쓰는 거 잘하는 사람 표현 잘해요? 그렇지, 표현은 잘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척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하자 이거지. 근데 말만 하냐? 아니야.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 목소리를, 내 동영상을 찍어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면 상대편이 감동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예. 자, 이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책에 한번 좀 볼게요. 뭐라고 써있는지. 일단은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닫을겠지. 닫을 거죠. 닫아야 되겠죠. 닫는 건 아시잖아. 그거는 빼고 11페이지 가운데 정중앙에 뭐가 이렇게 큰 내용이 있어요. 제목, 부제목, 입력하라는 날이 있죠.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슬라이드라 그래. 슬라이드. 여기가 쉽게 말하면 슬라이드 창이야. 슬라이드 창. 우리 책으로 말하면 7번 슬라이드 창. 우리 옛날 시청각실에서 환등기 가지고 뭐 보여줬었죠.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런 걸 때 보여주잖아요. 슬라이드로. 그 하나의 장면을 한 장면을 여기다가 슬라이드라고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목차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 만들고, 이렇게 이제 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는 뭐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이런 거는 엑셀에도 이런 메뉴는 있었죠. 근데 엑셀하고 비슷한 거는 똑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에 가서 보시면은 뭐 가가 이런 거 있고요. 글꼴의 크기나 이런 거 있어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관련된 메뉴가 좀 더 붙어 있고요. 도형 그리는 것도 있고, 도형. 삽입에 가면 또 많아요. 삽입에 가면 많아요. 근데 이 삽입을 눌러보시면은 엑셀하고 거의 같아. 엑셀에서 그림 삽입할 수도 있고, 도형 삽입할 수도 있고, 차트 삽입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삽입하거든요. 디자인은 뭐냐면, 이제 슬라이드를 꾸밀 때 쓰는 기능이에요. 나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을 만들 거야, 아니야 난 밝은 느낌을 만들 거야, 나는 어떤 느낌을 만들 거야 하는 그런 구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전환하는 게 있어요. 전환은 뭐냐면 화면을 만들어 놓고 1번 화면에서 2번 화면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게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밀어내기를 누르면 1번 화면이 있고 그 밑에 2번 화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화면이 2번 화면을 뭐 밑에서 위로 올려 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닦아내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쓱 밀고 온다든지 뭐 이런 거. 가운데를 쫙 홍해 가르듯이, 예, 가운데를 쫙 가르게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전환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랬죠. 움직이게 하는 거. 글자를 써놓고 글자가 막 뱅글뱅글 돌게끔 할 수도 있고, 예,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을 작게 크게 막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라 그래서 발표를 해야죠.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창이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커다란 창으로 바뀌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슬라이드 쇼. 이건 아직은 뭐 뒤에 가서 배울 거고, 뭐 검토하는 것도 있어. 검토, 맞춤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춤법 틀리겠으면 흉하지 않습니까? 맞춤법 맞춰보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뭐냐면 이래 보고 저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고 저래 보는 거. 한번 보기를 눌러주셔서요. 여기 보시면 눈금자 있나 보세요. 눈금선 있나 보세요. 안내선 눌러보세요. 자, 눈금자가 뭐고, 눈금자는 누르면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가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위에 0, 가운데를 기준으로 0, 2, 4, 6, 8, 10, 10 이렇게 나가죠? 이게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약 24cm가 넘어가. 요 높이는 20cm 정도 돼. 0을 중심으로 위로 10cm, 아래로 10cm. 자, 이때 안내선을 누르시면 안내선을 누르면 여기가 정중앙이거든요. 여기가 정중앙인데 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다 작업을 할 거냐 이거지.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눈금선을 누르시면 모눈종이 같은 방한지 눈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눈금선을 놓으면서 요 눈금에 맞춰가지고 도형을 그린다든지. 안내선이 있으면 또 좋아요. 안내선은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움직일 수도 있어.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안내선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요 안내선이 움직여지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늘려볼 거예요. 더 생겼죠? 안내선 더 생겼잖아요. 지금 보시면 안내선이 막 더 생기는데 컨트롤 킬러로 끌고 가면 안내선이 막 생겨요. 이렇게 막 생겨요. 이렇게. 안내선이 막 생겨. 컨트롤 킬 누르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안내선이 생겨. 그 다음에 이 안내선을 없앨 때는요 어떻게 없애는 거냐면 얘를 끌어다가 화면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렇게 밖으로. 이 밖으로 끌고 나가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 남은 건 안 사라집니다. 하나 남은 건 안 사라져요. 그럴 때는 안내선을 안 보면 되지 뭐. 안내선을 여러 개 만들어놨는데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안내선을 늘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안내선이 더 생기는 거고, 그냥 화면 밖으로 던져 놓으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세로 하나씩은 안 사라져요. 그때는 안내선을 안 보면 되는 거고. 눈금선은요 어떨 때 좋으냐면은 도형을 그리거나 할 때 여기다 크기를 딱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쓰는 건 눈금선. 눈금자는 센티미터를 보면서 대략 몇 센치 정도 크기를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눈금자가 필요하고, 없으면 뭐 빼면 되고. 어차피 얘 프린터로 인쇄하면 종이 한 장 나오니까. 이것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뭐 보면 선택하면 나오는 거고 해제하면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정도. 근데 여러 슬라이드 보기도 있고, 기본 보기도 있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목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데다 클릭을 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서부 주식회사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 제목을 쓰세요 라고 하는 데다가 서부 주식회사라고 쓰고,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데다 클릭해 가지고 홍보팀장 각자 이름을 써보세요. 이렇게. 네. 제목란에다가 서부 주식회사라고 쓰고, 부제목란에다가 이 직함을 만드는 거야. 내가 발표할 사람인데 내가 홍보팀장 아무개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본 순간, 아, 서부 주식회사에 대해서 홍보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글자인데 클릭하면 테두리 박스가 보이죠? 이 박스는 클릭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로. 근데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글자가 있는 데하고 다르잖아, 동네가.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못 써요. 글자를 못 씁니다. 글자를 쓰고 싶으면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얘를 선택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엑셀은
칸칸마다 있잖아요. 줄칸마다 있으니까 아무데나 선택하고 글을 쓰면 돼. 숫자를 쓰고 글자를 쓰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제목은 만들었어요. 제목은 만들었으니까 다음 화면 만들어야 되겠지. 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라고 있을게요. 새 슬라이드. 홈. 자, 새 슬라이드 요 그림 말고 글자, 화살표가 있는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 볼 겁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한 10몇 가지 나오나요? 11가지. 어떤 거 집어넣을 거니? 하는 거야. 지금 1번에는 제목이 들어갔는데 2번은 뭐 만들 거냐? 제목 및 내용. 이건 만들 거야. 제목 및 내용.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화면이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 1번이었는데 지금 2번으로 갔어요. 그럼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데다 클릭해 가지고 뭐라고 해볼까? 발표회 순서 이렇게 써볼까? 발표 순서 이렇게 써볼까? 발표 순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는 보이세요?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대표 인사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 회사 연역이라고 써볼까?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홍보, 제품 시연, 그 다음에 제품 상담,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써보죠. 마무리 이렇게 써보죠. 우리 행사장 가면 순서 있잖아요. 뭐 국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우리가 전달을 하려면 순서는 있어야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 물건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이제 사장님 나와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말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회사는 사기 제품, 사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뭐 1900 몇 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품 인공지능 정수기 이렇게 탁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인공지능 정수기에 대한 홍보를 할 거야. 인공지능. 그래서 물컵을 정수기에다 딱 갖다 대는 순간 자동으로 이 사람의 밸런스를 딱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알카리성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갖고 그 사람 몸에 맞게끔 자동으로 정수기가 물이 작동되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만든 사람 아직은 없죠. 인공지능 정수기라고 하는 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수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정수기. 컵을 딱 갖다 대는 순간 내 몸을 측정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물을 원하는구나. 그럼 그런 물이 착 알아서 나오게끔. 과연 있을까? 없었는데 만들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제품 시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이제 체지방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비만도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정수기가 측정을 해주는 거야. 딱 몸만 가면. 비싸겠죠. 그렇죠. 정수기 하나가 5천만 원이야. 아무래도 안 살 것 같아. 예. 이제 100만 원에 이제 싸게 한다 해서 제품 상담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말 하고 끝내게끔. 이런 걸 이제 하나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대표 인사말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제목에는 대표 인사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써야지. 안녕하세요. 서부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입니다. 글 썼다고 치고, 우리 회사를 찾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쓰겠죠. 근데 항상 대표적 인사말은 예의 삼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우리 소장님 인사말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청와대 가면 대통령 인사말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찰청장 인사말 있고, 다 있어요, 인사말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에 이제 사장님 얼굴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뭐, 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회사 연역을 만들어야죠. 그럼 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품 및 내용, 제목 및 내용이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또 회사 연역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제 뭐 몇 년도에 창업을 하고, 뭐 공장을 만들고, 뭐 물품을 팔아서 그 다음에 뭐 상도 받고, 이런 거 쭉 적어야지. 이런 거. 우리 회사는 몇 년도에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상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만드는데 쭉 글자만 쓰고 앉아있죠? 글자만 쓰고 있잖아.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럼 회사 인사말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말로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나오면 좋지. 회장님 목소리가 들어가고, 회장님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장면서부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 또 멋있는 배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영상을 만들면 어떻다? 더 예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만 달랑 찍어서 말로 잔뜩 써놓으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정수기 앞에 물컵을 들고 딱 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 체지방, 비만도 뭐 이런 거 쫙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 맞게끔 촥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물을 꾸준히 먹으면 또 지방이 분해가 되고 널씬한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 그래픽 처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죠.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는지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쫙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크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야 저거 나도 살까? 한편으로는 나 저 제품 한번 나 투자해볼까? 내가 지금 여유 자본이 있는데 투자하면 주식을 살까? 막 이게끔 홀리게 만들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다단계를 운영한다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 보는 거죠. 발표 자료를. 자, 이 책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 거예요. 14쪽에 보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 전형 모집 안내에 관한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부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는데, 신입사원, 그 다음에 경력사원, 이제 두 팀을 뽑는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런 회사를 홍보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것 만들겠니? 물어보네. 달력 만들 거니? 아니. 뭐 일정표 만들 거니? 아니. 그냥 새로 만들 거야. 새로. 이걸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그 만들기 눌러야죠. 만들기 누르면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랬어요? 책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날에다가 대한외국어 대학교 요거는 이제 제목란이고, 밑에 부제목란에다가는 일반 전형 모집 안내, 이제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겨. 얘를 꾸밀까?
지금부터 꾸미면서 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꾸밀까? 근데 파워포인트는요, 아까 보시면 화면이 4개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4개 만들었잖아요. 얘를 하나씩 하나씩 꾸미는 거는 옳지 않아요. 얘를 한꺼번에 꾸미는 방법이 있어. 한꺼번에 여기 있는 제목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발표 순서는 빨간색이고 대표 인사는 노란색이고 회사 내역은 파란색이고 이러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는 회사 내역이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을 써야 돼. 통일을 시켜야 돼. 통일. 그래야 안정감이 온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슬라이드가 만약에 100개라면 제목이 100개가 나오는데 100번을 다 빨간색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걸 한 번에 빨갛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나중에 배울 거니까는 꾸미는 거,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한번 화면 구성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모집 요강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면 아까는 제목 및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 요걸 누를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모형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제목란에다 뭐라고 쓴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모집 학과 및 장학금 특전 대한외국어대학교에서 일반 전형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학과가 몇 개가 있을 테고 학과별로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장학금 주는 것도 얘기해 줘야지. 우리 대학에는 장학금이 하나도 없어요. 안 갈 거 아니야. 전체 수석을 해도 한 푼도 안 줍니다 이러면 안 가지.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도 많이 받으려고 가는데.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는 여기다가는 모집학과라고 쓰고, 여기는 장학금 특전이라고 쓰고, 여기 언론 홍보 영상학과, 이 장학금 특전을 읽어보니까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돈 많잖아. 장학금 안 줘도 공부하잖아. 좀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한 푼도 없는데? 아직 안 써서 그러나? 이건 어디 대학원 같은데? 대학원은 이런 사람도 장학금 주더라고. 근데 대학에서는 이런 거 말고 성적 장학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 장학금도 있어요. 농촌.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그거 괜찮겠더라고.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 사실은 도심에 있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란 그 국가기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거 많던데요. 우리 애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 졸업반인데 등록금 별로 안 냈어요. 입학할 때 등록금 내고, 그리고 거의 안 내고 그냥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그 다음에 아빠가 가난해서 그런가
그 이제 소득분위에 따른 뭐 장학금 이런 거 주더라고요. 아빠가 부자면 장학금도 없어. 아빠 가난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또 뭐를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 영상학과를 홍보를 하려면 소개를 하려면 그 학과에 대한 자료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공정책학과도 뭐 자료를 집어넣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자, F5번 키 눌러보세요. F5번 키. 큼지막하게 변했죠? 큼지막하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외국어대학교 교무처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이번에 일반 전형 모집 학생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탁 다음 화면에 넘어가. 저희 대학에서는 4개 학과를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하겠죠. 그랬죠. 그럼 여기 끝났잖아. 마우스를 한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끝났습니다 라고 떠요. 이때 다시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얘 저장해야죠. 파일에 가서 저장. 왜 저장할까? 다음에 써먹으려고. 아직 이거 허락 안 받은 거거든. 다 못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마저 만들어서 완성해가지고 이제 심의 통과를 하면 팜플렛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려니까 중간에 있는 걸 저장해야지. 자, 이 파일의 첫 번째 글 쓴 게 뭐였어요? 대한외국어대학교라고 제목을 썼죠? 그게 제목으로 와요. 알아서. 내 문서에 저장한다고 나와 있나요? 내 문서에 저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은 저 상단에 이름이 바뀌죠? 대한외국어대학교.pptx 이렇게. 이제 닫고 이것도 저장할까? 이건 저장하지 말고 저장 안 해.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점심 먹고 와서 일을 마저 해야 되죠? 파워포인트 다시 실행해서 파일을 가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열기를 굳이 안 눌러도 여기 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메일이 제일 위에 있어요. 클릭을 하면 짠 하니 열리겠죠. 또 마저 작업하고 중간에 저장하고. 중간에 저장할 때는 그냥 뭐 여기서 저장 누르셔도 되고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저장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되죠. 근데 아까는 이름 물어봤지만 지금 이름 안 물어봐요. 왜? 이름이 있잖아. 이제는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름으로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물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왜? 거기에 저장이 되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껐다가 그 다음날 와서 마저 또 일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컴퓨터 작업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저장하고 또 컴퓨터 껐다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와가지고 또 켜서 또 실행해서 다시 열고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제일 꼭대기에 저장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파일이라는 글자 위에. 거기 이렇게 몇 개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거기를. 그 동네를. 빠른 실행 아이콘, 빠른 실행 도구가 있는 모읍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자,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원래대로 누르시면은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를 원래대로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원래대로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 예. 그리고 나면 여기가 몇 개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뭐가 많이 있었는데 밑에 있는 걸 제가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새로 만들기 필요하고요, 열기 필요해요. 열기. 새로 만든 건 하얀색이고 열기는 노란색이거든요. 이 두 가지 더 필요하니까 클릭해 놓으시면은 여기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맞춤법 검사가 필요하면 얘를 클릭하시면 맞춤법 검사가 나오고, 필요 없으면 다시 닫으면 사라지고. 아까 F5번 키 누르면 뭐가 나왔었어요? 슬라이드 쇼를 했었죠? 거기 여기 있네.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얘가 F5번이거든? 이거 있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아까는 F5번에는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얘가 있으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뭐 빼고. 그래서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메뉴가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설령 보이더라도 내가 필요한 몇 가지만 여기다 꺼내놓고 쓰자,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글 쓴 걸 보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글을 썼잖아요. 그것이 여기 이제 제목이 쭉 보이지. 글들 쓴 게 보이지.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슬라이드처럼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볼 거냐. 다시 보려면 제가 좀 전에 이거 닫았죠? 이거 슬라이드 개요 옆에 있는 거 닫았잖아, X. 그런데 제일 왼쪽에 뭐 칸막이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왼쪽에, 화면 왼쪽에. 거기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너무 크면 또 흉하죠? 이거 너무 크면 어떻게 돼? 뭐 많이 커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편집 화면이 줄어드니까 얘는 적당선에서 이렇게 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편집창을 좀 크게 열어놓고 봐야지. 요 X를 누르면 왼쪽에 슬라이드나 개요가 사라지죠. X를 누르면. 그렇죠.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왼쪽에, 요 창의 왼쪽에 보시면 요 부분에 약간 뭐가 회색으로 이렇게 두툼한 줄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로 변하거든. 그때 누르고 당기시면 뭐가 하나 열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파일에 가서, 여기 있다. 여기 새로 만들기 있네. 아까 우리 새로 만들기 여기다 연결해 놨죠? 없으신 분들은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란에다 국제 방송 및 음향 기기전이라고 쓰고, 그 밑에 부제목에다가 미디어의 꿈으로 라고 해갖고 뭐 To the Dream of Medi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만들어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입력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실래요? 아까 우리 작업할 때는 요 모양으로 했었어요. 요거 비교 이걸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는 사실은 얘가 없잖아, 이 자리가. 그러니까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컨텐츠 두 개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비교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얘를 선택하는 순간 새 창이 열리거든. 그래서 글 쓴 거 다 옮겨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옮기지 말고 틀을 바꾸자. 틀 바꾸는 거 연습해 볼게요. 레이아웃에 가서요. 레이아웃에 가서 컨텐츠 두 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비교로 바꾸면 비교가 되고, 컨텐츠 두 개로 하면 컨텐츠 두 개로 되고, 제목만 하면 제목으로 알아서 다 가요. 이렇게 갑니다. 레이아웃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중간 제목이 사라진 상태죠. 자, 주의사항. 일시하고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콜론 기호 있죠. 콜론 기호. 요 콜론 기호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띄우셔야 돼. 그러니까 일시 콜론 하고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일시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쓰시는 거예요. 이 콜론이란 기호가 좌우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래서 띄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KBS, MBC, SBS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이사이 컴마가 들어갔죠. 컴마. 쉼표는 뒤에다가 빈칸을 띄우는 거예요. 한 칸을 비워둬야 돼. 여기 MBN 쉼표 썼잖아요. 이렇게 쉼표 쓰고 나서 SIS를 붙이면 안 돼. 한 칸 띄워야 돼. 이거 우리나라 말 규칙이에요. 이런 맞춤법이나 이런 표기법이 틀리면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시던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맞춤법도 틀려? 뭐 이러고. 실제로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만들고 내용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되게 싱겁죠. 지금 보시면 허연색 종이에다가 검은색 글씨 쓴 것밖에 없잖아. 꾸며볼게요. 간단하게. 디자인 가셨어요? 홈 삽입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디자인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디자인 중에 내려가는 화살표 있어요. 아니면 저 밑으로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거 있어요. 자세히라고. 종류가 이만큼 있죠? 이만큼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안 누르고도요,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림이 바뀌죠? 요거 이쁘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오, 예쁜데? 이건 어떨까? 오, 이것도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뻐, 이뻐. 오. 아까 그냥 흰 바탕에다 검은 글씨 쓴 것보다 훨씬 이쁘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딱 클릭을 하시면, 오, 있어 보여. 되게 있어 보여. F5 번키 딱 누르면, 보세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 뭐 모양새도 들어가고, 근데 글꼴이 공서체야, 공서체. 전 파워포인트에서 공서체 안 써요. 파워포인트는요, 고딕체를 많이 씁니다, 고딕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거기서 창가 잘 안 보이시겠다. 전 창가로 보이거든요? 그럼 건너편에 가게들 있죠? 주유소도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다가 현수막가시나 간판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이 고딕 계열이에요. 글자가 고딕. 양총구는 좀 특이하게 예쁘장하게 다른 글자를 쓰기는 해요. 간판이 작아서. 근데 큰 간판을 만드는 거는 100이면 100 다 고딕입니다.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하죠? 그때 현수막 크게 붙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딕 계열 아닌 게 있나? 왜? 멀리서도 잘 보여요, 고딕이. 근데 이런 글꼴은 멀리서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글꼴 쓰는 건 괜찮은데, 한 5,000명 모이시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강당에 이런 글꼴 쓰면 멀리서 안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쓰실 때는 고딕 계열 있단 말이에요. 고딕 계열. 이런 고딕 계열. 이런 고딕 계열. 이것도 고딕 계열인가요? 예. 이왕이면 글자가 좀 큼지막하게 나와야 좋겠지? 이런 고딕 계열들이 멀리서 보면 잘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잘 보인다.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꼴을 이제 써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일에 가서 저장. 아니면 저 상단에 저장 버튼 있죠? 누르면 제목이 뭐로 들어간다? 국제방송 및 음향기기전이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 또 내용을 고쳐 입력하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또 저장하시면 돼요. 해보셨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꾸미는 거, 조금씩 꾸미는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요. 얘는 이거로 만들면 안 되죠? 지금 22페이지는 제목이 없잖아.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아예 처음부터 제목 및 내용을 바꿔야지. 이거로 바꿔야지. 여기다가 이제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 쓰고, 습관 휴식이 아니라 수면이죠? 야채가 아니라 채소입니다.
거기 야채를 채소로 바꿔 쓰세요. (2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글자를 쓰고 나서 글자를 꾸미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글자를 꾸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여기 첫째 줄, 둘째 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여기는 앞에 동글뱅이가 좀 크죠?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네 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로 되어 있죠? 그런 걸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줄은 어떻게 해요? 제목은 글자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꾸며보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한자 있죠, 한자.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또 특수 기호들이 있죠. 그런 거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이해를 블럭을 선택을 하는데, 글자를 다 선택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 여기를 하나, 둘, 셋 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아니면 이 글상자 보이세요? 글상자? 이 글자가 들어있는 그 틀 있잖아, 틀. 이 틀을 선택해도 전체 선택이 돼요. 요거. 글자를 크게. 너무 크면 어떨까요? 아, 이러면 안 되겠지. 깨지겠지. 안 깨질 정도로. 글꼴은 여러분이 보시고, 뭐 동력으로 할지, 바다로 할지, 백송으로 할지, 수평선으로 할지, 뭐 울릉도로 할지, 뭐 이런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울릉도 좋다. 울릉도 좋아.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재 소설체라고 되어 있는데, 울릉도 체가 훨씬 예쁘네. 자,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는 이제 뭐 해보시면 되는데, 이 생자 앞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미음 키보드 제일 왼쪽에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이런 거 보이나요?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뭐를 눌러야 될까? 원 쪼가리 된 거, 원 갈라진 거,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 끄트머리는 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서로 이거 다르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원래는 삽입에 가서 기호 누르는 거예요. 기호. 삽입에 가서 기호를 누르면 이런 특수한 기호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호가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한테는. 메모해 드릴게요. 특수기호. 즉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기. 자,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을 빼놓고 기역에서 히읗 14개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중에 하나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니까 미음자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뭐 하트, 크로바, 뭐 전화기 모양, 손가락 모양, 동글뱅이, 네모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시옷이나 이응, 이응 이런 거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동글뱅이 글자, 괄호 글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 종류별로 달라요.
미음자를 눌렀다 띄고 그리고 한자키. 오오 그냥 미음자 눌렀죠? 그리고 한자키. 눌렀다 띄고 한자키. 네. 자 이렇게 안 나오나요? 자 보세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밑에 뭐가 안 나와요? 다시 볼까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뭐가 안 나와요? 자, 요렇게 여기서는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그런데 세로로 나오기는 게 요즘 기법인데 얘 가로로 나열되기도 해요. 가로로 밑으로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가로로 나열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특히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게 나오고 이응, 그 다음에 시온 눌렀다 띄면은 요런 게 나오고, 뭐 지은 눌렀다 띄면은 로마 숫자 이런 게 나오고, 니은 눌렀다 띄면은 괄호들이 나오고, 뭐 히읗 눌렀다 띄면은 뭐 이게 러시아 글자인지 뭔지, 뭐 이게 러시아가 아니라 뭐야, 그리스 글자인가요? 이런 게 나오고, 리을 누르면 이런 거, 단위 몇 제곱미터, 뭐 몇 킬로미터, 몇 킬로리터,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걸 많이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호가 들어간 걸 예상을 못하고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했어요? 크게 하면 이렇게 번원할 수도 있거든. 그럼 작게 줄이면 되지 뭐. 그 다음 여기 요 두 줄은 글자가 좀 굵죠? 글자가 좀 굵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색깔은 파란색인가요? 뭐 파란색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글자가 좀 다른 것보다 붉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하게 가가가 처음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네 줄은 안으로 좀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1, 2, 3, 4로 나와 있죠? 그것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얘를 안으로 하나씩 집어넣는 거, 하나씩 집어넣기도 하고요. 안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빼내고요. 그리고 번호를 매길 건지, 동글뱅이를 매길 건지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하나 더 밀어넣으면은 안으로 좀 들어가겠죠? 우리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색깔은 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가. 그 다음에 식사와, 이 식사와, 얘는 또 밑줄 들어가 있나, 여기 밑줄? 수면을, 밑줄. 고열량과 당질의 식품은, 밑줄. 과일과 채소를, 밑줄. 정상 체중을, 야채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은 채소란 말로 바꿔 쓰고 있죠.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죠? 야채가 일본식 한자인가 봐요. 그래서 채소란 말로 지금 바꿔 쓰고 있어요. 꾸준히 지금 계속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도 글을 쓸 때 야채란 말 쓰지 마시고 채소란 말을 쓰시면 돼요. 이제 한자로 바꾸는 연습하시면 되죠. 한자.
자, 교재 다시 보세요. 24쪽에 보시면은 제목은 블럭 잡아가지고 글꼴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문단은 진하게도 하고 색깔도 파랗게 바꾸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뭐는 안 했냐면 요거 앞에 동글뱅이 있잖아요. 동글뱅이 이거는 큰 거로 아직 안 했거든. 여기 가시면 펼치 목록에 보면 이렇게 동글뱅이 큰 것도 있어요. 뜬 거 말고 글머리 귀요미 번호 매기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수준을 내린다 그래서 한 수준을 내린다는 말은 안으로 좀 쏙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흉하니까 한 단계만 집어넣자. 그리고 동글뱅이 빼고 뭐로 했다? 동글뱅이 요거 넣던 대신에 뭐로 했다? 숫자로 바꿨다. 그 다음 밑에 식사와 뭐 수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자, 한꺼번에 블럭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꺼번에 블럭 잡죠?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만 진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진하게 할 수도 있죠. 얘들만 글자 색깔을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블럭 잡으시고요. 처음에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럼 26쪽에 가면은 건강이란 글자를 한자로 바꿔야 돼요. 그럼 건강이란 글자를 블럭 잡고 한자 키. 그럼 건강이 있네 여기. 그렇죠? 그럼 변환. 그 다음에 식사. 수면. 식품. 체중. 이 한자로 바꾸는 거죠. (28쪽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특수기호로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삽입에 가서 기호 누른다 그랬죠? 삽입이란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 끝에 있는 기호 눌러서 이렇게 많은 기호들 중에 고르는 거예요. 여기 글꼴도 보시면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뭐 도형을 선택해라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거든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자. 그게 수월하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쉽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지. 자, 29쪽 한번 보세요. 29쪽 중간에 보시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입력한 후에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기역에는 뭐가 있고 니은에는 뭐가 있고 디귿에는 뭐가 있고 히읗에는 뭐가 있는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도 있어요. 4개 더 있어요. 쌍지읒은 안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37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그럼 또 새 슬라이드 하나 나왔죠?
교재 37쪽. 37페이지 보면은 6번 있어요. 6번. 6번이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항공사별 수수료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서울항공, 오사카항공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할 때는 37페이지를 보고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한자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A, B, C로 바꾸는 거, 이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글자부터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거 입력하면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그러니까 요렇게 글자를 다 입력하시면 잠깐 쉬세요. 첫 번째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제목하고 내용을 다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목 있죠, 제목. 이 제목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목을 클릭하는 방법은 요렇게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선택이 돼요. 자, I자가 나오면 뭐다? I자? I자는 글자를 클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테두리 선이 보이죠? 그리고 선택하면 돼요. 자, 마우스로 책에는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테두리 선을 클릭하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선택됐다 이런 뜻이고, 아예 처음부터 이럴 때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요렇게 4번 화살표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이때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선택돼요. 그래놓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꼴은 양재, 참숫, 양재, 어디 갔지? 양재, 참수채, 비. 양재, 참수채, 비. 참수채라는 거는 숯을 만들면 숯에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참나무가 참숯으로 바뀔 때 그렇게 글자가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글꼴은 48. 그 다음에 기울이고 그림자도 넣어요. 그림자. 가가가 옆에 보면 S자가 있어요. S자. 그걸 누르면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 그림자가 안 들어갈 때하고 그림자가 들어갈 때하고 약간 달라요. 그렇죠? 하셨어요? 이렇게? 꼭 책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꾸미면 되지. 근데 사실은 우리말은 기울이면 안 이뻐요. 영어는 기울이면 예쁜데 우리말은 기울이는 글자가 아닙니다. 본래 책에서 하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항공은 일단은 글자 색깔이 빨개, 진한 빨강 있어. 진한 빨강.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글꼴은 HY 목각 파임 B, 목각 파임. 간판 만드는 거 있죠. 간판, 현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착착 깎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글꼴이래요. 목각 파임 B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래? 그럼 처음부터 여기 보세요. 얘들을 다 나머지 단락은 진한파라니까 진한파랑 만들고 HY 수평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울항공만 HY 목각 파임이 낫겠지 뭐. 그 다음에 글자는 빨간 거, 진한 빨간. 오사카항공도 그렇게 하래죠? 빨간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목각 파임 P. 자, 보세요. 얘를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체를 한 번 통으로 다 파랗게. 그 다음에 제목만 하나, 둘, 그러니까 세 번만에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은 어차피 별도로 하는 거고, 본문에 들어있는 글자 중에 첫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빨갛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블럭 잡고 컨트롤 또 블럭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래 한글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전체부터 다 잡아서 파란색 하면 되고,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은 드래그, 컨트롤 또 드래그, 이렇게 떨어져서 블럭이 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얘들은 HY 수평선 M, 그리고 빨간색, 진한 빨강, 그 다음에 진한 빨강이 아니라 진한 파랑, 그 다음에 첫 줄과 컨트롤 키 눌러서 다섯 줄, 다섯 번째 줄은 또 진한 빨강에 굵게 하고, 그 다음에 목각 파임 P. 그러면 제목 따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항공사별 앞에 있는 글자 항목 이름 요거는 꾸몄죠. 내용 꾸몄죠. 그렇게 해서 지금 35페이지 1번 꾸민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2,000원 밑에 3,000원. 중요해. 돈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2,000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아서 3,000원. 얘들은 어떻게 하래요? 굵게 밑줄 치고, 색깔은 그냥 빨간색. 이렇게 이제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꾸민 거지.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수수료 이거 한자로 바꿔야 되고, 항공이라는 거 한자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사별 수수료 비교하는 앞뒤에다가 네모난 거 도형 그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항자 옆에다 놓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여기에 요거 네모 이해죠?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항공만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잠깐 보세요. 얘를 한자 옆에 우리말 항공이라는 글자 옆에 괄호 열고 한자가 들어갔죠? 근데 그냥 한자로만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다 블럭을 잡든지 뒤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키 눌러 놓고 얘를 하는 거예요. 한글 옆에 한자가 같이 출력되게끔. 아까는 한자로만 바꿔치기 했는데 지금은 뭐다?
한글 옆에 한자 같이 나오게끔 병행표기 얘를 선택하고 변환 위에도 한자키 눌러서 그렇게 변환 이렇게 나오게 하라 이거죠. 한자가 병행표기 되게끔. 예.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언론, 잡지, 신문사들 이렇게 방송사들은 가급적이면 한자를 쓰지 마세요. 우리말로 다 쓰세요.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항공이라고 썼는데 항공이라는 게 이 비행에 관련된 그 항공이 아닌지 뭐 긴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그럭저럭 만들어 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3,000원 부과라고 하는 이 동네에다가 메모를 하래. 메모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일반 좌석은 9,800원, 특별 좌석은 18,300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삽입에 가서 메모가 있지? 검토에 있다. 검토에 보면 새 메모. 검토에 가서 새 메모. 여기다가 일반 좌석은 9,800원. 그 다음에 특별 좌석은 18,300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메모로 입력하래. 이렇게 메모로 입력하래. 여기다가 갖다 대면 떠요. 뭐라고 했는지. 예. 뭐 블록을 잡고 나서 메모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예. 3,000원 앞에다 클릭해놓고 메모 입력해도 되고, 원자 뒤에다 클릭해놓고 메모 입력해도 되고, 블록 잡아놓고 입력하셔도 되고. 메모는 말 그대로 메모하는 거예요. 3,000원 부과한다 그랬는데 아니구나. 차등에다 하라는구나. 차등. 3,000원 부과가 아니라 차등에다가 메모하라는데, 그러니까 차등이니까 일반 좌석은 9,800원이고 뭐 특별 좌석은 18,300원이 좌석 수수료로 들어가나 봐요. 뭐 그거 입력하라 그러는데 뭐 거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알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는 S1이라고 써 있고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5의 1이라고 썼나? 5의 1? 우리는 S의 1이라고 써있죠? 그게 S1이 요거예요. 요거 서부. 여기는 컴퓨터 이름이 5하고 뭐라고 들어가나봐. 그 번호 1번. 우리는 서부의 S1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번호를 이거 매기면 어떻게 돼? 새 메모 넣으면 S2번. 조금 전에 S2번 나온 걸 제가 삭제했더니 S3이라고 나왔네. 근데 얘를 없애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 누르면 메모 삭제 되고요. 이제 또 메모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S4번 이렇게 나오겠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그런 말 나와 있죠? 그 37페이지 5번에 줄간격 조절하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예매 수수료, 수화물 수수료, 좌석 수수료라고 하는 애들은 서울항공에 관련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같은 동급이 아니라 한 수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 줄 블록 잡고요. 홈탭에 가시면 이렇게 한 수준 집어넣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EMS 수수료 여기 오사카 항공도 한 수준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글자가 좀 커져, 그 원래 글자였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글자가 작아졌어요. 그렇죠. 보세요. 얘를 안으로 더 집어넣으면 더 작아지지 이렇게. 예, 작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줄간격.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고 줄을 쓰고 엔터를 치는데 그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자, 블럭을 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 박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요거 있어요. 여기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줄간격이라고 있다고. 줄간격. 얘를 누르셔가지고 아니다. 여기 줄간격 여기 있다. 요거는 이제 위쪽 아래쪽이고 줄간격을 누르셔가지고 1.5 오메 1.5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 사라졌는데? 그럼 줄간격 옵션에 들어가서 얘는 얼마로? 얘는 뭐 그냥 왼쪽에다 놓으면 되는데 얘는 0 없음. 얘는 얼마로 해줄까? 줄간격 1.5. 줄간격 1.5가 뭐냐면 중간에 반줄 더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줄이라고 해놓잖아요. 한 줄이라고 놓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지 않아요? 줄간격에 들어가서 텍스트탑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들여쓰긴 건들지 마시고 단락압은 0으로 놓으시고 1.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잠깐 조절이 됐다가 꿈뻑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1.5라고 놓고 나서 확인을 눌렀더니 꿈뻑했다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1.5로 늘렸더니 안 들어간다는 거야. 대신에 얘를 공간을 이렇게 늘려주면 1.5로 들어가요. 근데 이 크기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 크기. 그 뭐 늘려도 누가 뭐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아까 우리 이제 막 입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줄하고 아랫줄 있잖아요. 이 줄. 이 간격이 어떤가 보세요. 여기 사이가 요 사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사이가 잠깐만 요 사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 사이가 요렇게 있는데 요 사이가 어떤가 보세요. 여기는 좀 공간이 있죠? 여기는 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요 사이는 어때요? 공간이 작잖아. 요 사이가 공간이 없죠? 얘도 그렇잖아요. 얘도 근데 이 그림은 어떤가 보세요. 요 줄하고 요 줄하고 요 줄하고 요 줄 사이가 어떤가 보세요. 줄 사이가 위아래 여백이 좀 있죠? 가독성이라고 하지. 가독성. 글자를 읽어 나가는데 좀 널찍널찍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 좋다 이거지. 아까는요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어 가지고 답답해. 근데 얘는 요 사이사이가 어떻게 됐어 보세요. 사이사이가 여기 공백이 이만큼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여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반줄 정도 더 들어갔다. 반줄. 글자와 글자가 똑바로 위아래가 따닥 붙어 있으면 한 줄. 근데 1.5줄이니까 어떻게 돼? 이 글자의 반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갔다. 여유 공간이 있다. 두 줄로 쓰면 어떻게 돼? 너무 많이 벌어지지. 그렇게 해서 글자를 좀 꾸민 거야.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줄 친 게 아니라 ABC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우리 1, 2, 3이었는데 아까는 1, 2, 3인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가 빼기 예매 수수료 빼기 얘가 아니라 여기 번호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 숫자, 뭐 로마 숫자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도 있어요. 그럼 소문자로 바꿔라 이거지. 이렇게 얘들을 소문자로 바꿔라. 얘는 어떻게 하래요? 얘들은 기호를 뭐로 바꾸라? 이거로 바꾸라 그랬나? 책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뭐 떨어지지. 모양새가 바꿨잖아. 이것도요, 기능이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명이 직접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건 식상하거든. 그럼 요거 눌러가지고 그림을 누르시면은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얘를 이제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죠. 어떻게 들어갔다고? 펼치 목록 들어가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그림을 누르시면은 요런 기호들이 떠요.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뭐 단추, 아이콘, 웹 글머리 기호, 웹 단추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특징 한번 볼게요. 별로 안 이쁜데? 그림에 보면 예전에 이게 그림이 색깔이 변했었어요. 안 변하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단추들이, 조그만 단추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단추도 있고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앞에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실행치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달리 보이지. 허건날 보이는 게 동글뱅이거든. 동글뱅이 말고 이왕이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볼 거야. 사용자가 직접. 근데 그런 거 있나? 내 얼굴 넣는 방법은 있나? 가져오기 눌러볼까? 가져오기. 여기 있는 거 말고 가져오기 눌러가지고 제 얼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뭐가 보기 싫어지겠지만은 여기 제 얼굴이 있나요? 가급적이면 얼굴을 꺼내놓으면 위험한데. 이거 요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으면 이거 얼굴 들어갔다. 중간에 나가겠지. 이거 보다가 뭐야 저거 하고 도망가겠지만, 자 이런 것도 넣었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 내가 편집해놓은 예쁜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결국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그림에 가서 밑에 보시면 가져오기 눌러가지고 이 중에 사진 샘플에 가면 이렇게 펭귄 그림 있잖아요. 펭귄 그림. 오케이. 펭귄 그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가 이제 쭈그리 펭귄 여기 있네. 펭귄 선택하고 펭귄으로 바뀌었다. 펭귄으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글 쓰는 거에 가장 기본이에요. 왜? 보세요. 빈자리에다 제목 쓰고 내용 쓰면 되잖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글자 쓰려면 이제 애먹어요. 자, 38쪽 보세요. 38쪽 보시면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오세누리 과정비, 교사처우 개선비 그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나누어 지원한다 라는데 새로 쓰기로 돼 있네. 근데 밑에 정부 예산에 보니까 처우 개선비하고 누리과정비가 있는데 얘들은 글자가 삐딱해.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약간 틀어져 있어. 각이. 이런 건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만 그럼 제목에다 뭐라고 쓰면 돼? 사립 유치원 지원금. 이렇게 쓰셨어요?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5세 누리 과정비 뭐 매월 학생당 200만원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써야 되는데 쓸 공간이 없어요. 왜? 글 쓰는 난이 없잖아. 여기 다 그냥 비어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삽입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한번 클릭해 가지고 요쯤에다가 대충 놓고 찍으세요. 써. $200,000이죠? 깜짝 놀랐어요. 200만원인 줄 알고. 글자의 색깔을 꾸미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글자부터 맞춰 놔야 돼. 대충 중간에 놓지 말고 이렇게 상단에다 이렇게 놓고 위아래가 좀 붙어 있죠? 얘가 지금 위아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가지고 1.5줄 하면 어떻게 될까? 좀 늘어났죠? 위아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테두리 박스를 선택해 놓고 아까 줄간격이 있었잖아요. 줄간격. 이게 1.0줄이었으니까 위아래가 붙어 있었다고. 근데 2.0은 어떻게 돼? 너무 늘어지니까 1.5 정도. 1.5 정도.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 거예요. 오른쪽에는 세로 쓰기가 들어있잖아요. 세로 쓰기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에 화살표 들어있는 거. 얘 누르시고 세로. 클릭하고 화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클릭해가지고 누리 과정에서는 줄간격은 1.5줄 정도.
해서 오른쪽에도 이렇게 대충 글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선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삽입에 가서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만들던 세로 글상자를 만든 텍스트 상자, 글상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해서 화면에다 클릭해 놓고 글을 쓰고 엔터 치고 글을 쓰고 해서 꾸며 놓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가 있죠? 얘는 뭐를 써야 돼? 또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가로 이쯤에다 클릭해 놓고 뭐라고? 정부 예산 이렇게 쓰는 거지. 대충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니까 대충 가운데 하단 쪽으로 화면의 가운데쯤에는 대충 놔야 돼. 이걸 아는 방법은 보기에 가서 눈금자를 보거나 안내선을 보면 정확하게 얘가 가운데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안내선을 안 본 상태에서 얘를 막 그렸더니 이게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안내선을 보면 가로 세로 정중앙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밑에 처우 개선비, 뭐 누리과정비 만들어야죠? 그거 똑같아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에 가서 가로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왼쪽에도 하나 만들고 오른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글자를 각각 쓰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만 하면 돼? 얘를 각도만 돌리면 되죠. 각도는 이거로 돌린답니다. 보세요. 글자를 클릭하면은 요 위에 이렇게 위에 동글뱅이 점이 나타나요. 큰 점. 얘를 갖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 쭉 돌아가잖아. 글자를 클릭하고 뭐 요거 글자를 클릭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돼.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휘어진다. 이 기본적인 걸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색깔도 바꾸고, 글꼴도 바꾸고, 줄간격도 잡고, 이러쿵 저러쿵. 책에서는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파란색이죠? 여기에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 얘하고 얘도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 파란색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로 한 줄 컨트롤 키로 또 컨트롤 키로 또 블록 잡고 또 요거 3개만. 그래서 색깔을 여기 가서 바꾸면 되지. 뭐 녹색으로 하라고 하는지 진한 파랑으로 하라는지 뭐 어떤 색깔로 하라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얘도 컨트롤 키 눌러서 쟤도 그러면 왜 안 돼?
얘 잡고 쟤 잡으려면 잡히나 안 잡히나 보세요.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쟤를 클릭하면 블럭이 양쪽에 다 잡히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마우스로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이렇게. 밖에서 대신에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는 포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포함하면 정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정부 예산쯤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낮은 거 클릭해 보세요. 처음 거 초우 개선비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누리관용비 클릭해 보시면 둘 다 블럭에 들어갈 거예요. 자, 글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중 선택은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첫 줄 블럭.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른 줄 블럭.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좀 전에 글상자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두 개 또는 세 개,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처음 것 클릭, 쉬프트 키 눌러서 다른 글상자 클릭. 처음 거 클릭, 쉬프트 눌러서 다음 거 클릭. 그러면 쉬프트가 본래 이것저것 블럭을 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낮은 거 클릭하면 두 가지 선택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꾸미기. 얘도 세 번째가 뭐예요? 얘도 꾸미기였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래? 파란색 바꾸고 뭐 꾸미는 거, 글꼴 바꾸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했어요. 앞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이제 첫 화면에다가 글을 쓰는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장면이 이제 제목 입력하세요, 부제목 입력하세요 라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했었지. 처음에 이렇게 제목 입력하세요, 부제목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제목 쓰고 부제목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제목이라고 쓰고, 밑에는 부제목이라고 쓰고 라고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으니까 어떻게 돼? 다음 슬라이드 홈에 가서 새로운 슬라이드로 갈 때 어떤 슬라이드로 갈 거냐 이거야. 내용을 글을 많이 쓸 거냐, 아니면 페이지를 좌우를 나눠서 쓸 거냐, 아니면 제목만 쓰고 내가 마음대로 막 꾸밀 거냐, 아니, 제목도 없이 그냥 빈 종이 나오게 할 거냐 하고 막 꾸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쓰고 이러쿵 저러쿵 쓰고 막 꾸미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글 쓰고 나서는 뭐 하는 거야? 글을 쓰고 나면, 글 쓰고 나서 이제 얘를 꾸며야지. 처음부터 꾸미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써놓고,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꾸미는 기능이 통합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배웠어요. 지금 여기에 제목도 있고 부제목도 있고 얘를 통째로 한꺼번에 바꾸는 연습은 안 했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첫 줄은 빨간색, 세 번째 줄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 거 드래그하고 컨트롤 또 드래그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거는 한자도 넣고 어떤 건 기호도 넣고 그 다음에 줄간격도 좀 다르게 했고 밑줄도 치고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온 거예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사립유치원 지원금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목만 갖다 놓고 나머지 내용은 내가 이제 꾸미는 거지. 글상자를 입력해서 꾸미던 뭐를 입력해서 꾸미던 꾸며놓고 회전도 시켜보고 이런 연습을 해봤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자 보세요. 아까 잠깐 해봤지만 디자인을 바꾸는 순간 뭐가 된다? 한꺼번에 다 바뀌었죠? 근데 뭐가 문제야? 안 보이잖아 여기. 안 보이잖아. 이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건 괜찮죠? 이거는 이 밑에가 생뚱맞게 잘렸어. 이 밑에가 잘려버렸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건 어떨까? 이것도 이상하네. 이상한 거는 일단 꾸미면 돼. 한꺼번에 딱 그럼 싹 바뀌니까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얘가 좋을지 제가 좋을지 이제 이렇게 꾸며보고 영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대로 돌리면 되지. 원래 거로 돌리면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숙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부터 38쪽까지 이제 38쪽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37쪽까지 댁에서 한번 쭉 해보세요. 입력해 보시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해보세요. 고장 안 나니까 막 이것저것 건드려 보시라고. 그런 연습을 하시면 자신감도 생겨요. 예. 모를 때 배우는 게 제일 편해.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막 못 건드려요. 겁나서. 지금은 막 건드려도 돼. 고장 안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